정치적인 결정 하나가 어떻게 한 나라의 경제를 통째로 흔들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분석은요, 좀 특이하게도 결론부터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바로 한 국가의 통화가 완전히 붕괴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죠.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한 건데요. 원화 가치가 속절없이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오늘 우리가 뜯어볼 자료가 바로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어쩌면 좀 논쟁적일 수 있는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서 말이죠. 이 거대한 경제 붕괴 시나리오의 출발점, 그게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아주 단순한 하나의 정치적인 전제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바로 특정 정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해서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 자료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그 정치적인 상황 변화가 마치 도미노처럼 쓰러지면서 딱 3단계에 걸쳐서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가? 그 첫 번째 도미노, 즉 첫 번째 메커니즘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재정의 빗장이 풀리는 겁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요, 견제할 세력이 없어진 권력이 가장 먼저 손대는 곳이 바로 나라의 곳간, 즉 재정 건전성이라는 거예요. 재정 규율이라는 게 뭐 별거 있겠어요? 쉽게 말해서 정부가 버는 만큼만 쓰는 거, 살림을 분수에 맞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료는 견제 장치가 딱 사라지는 순간 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제일 먼저 아주 쉽게 무너진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붕괴 과정이 3단계로 딱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인과관계가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먼저 기본소득 같은 정책으로 돈을 마구 뿌리기 시작하고요. 이걸 감당하려면 당연히 빚을 내야 하니까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발행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돈의 가치, 즉 원화 가치는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메커니즘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나라 살림 이야기에서 기업들이 사업하는 환경, 즉 비즈니스 환경으로 초점이 옮겨갑니다. 이 슬라이드가 이 자료가 말하는 핵심적인 변화를 정말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예전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게 있어서 기업에 너무 불리한 법안이 올라오면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최후의 방어선이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 방어막이 사라지자마자 분석에 따르면 기다렸다는 듯이 친노동, 반기업 성향의 정책들이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 개정안 같은 법들이 막 통과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사업하기 힘들겠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결국 뭘로 이어질까요? 바로 자본 도피입니다. 기업들이 본사나 공장을 아예 해외로 옮겨버리는 거죠. 이 자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떠난다는 건 그 나라 경제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신호고 당연히 그 나라 화폐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경제 붕괴 퍼즐의 마지막 세 번째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이 마지막 단계는 이제 국내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의 외교 정책, 즉 지정학적 리스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메커니즘의 핵심 아이디어는 사실 아주 간단해요. 전 세계의 투자 자본은 결국 가장 안전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안전이라는 게 단순히 경제 정책이 안정적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다는 걸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외교 정책의 변화가 결정타를 날린다고 이 자료는 주장합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확실한 동맹으로서 지정학적 안정성을 보장받았는데 새로운 정책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는 엄청난 불확실성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외교 노선의 변경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던 안전자산이라는 지위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은 무너지고 기업들은 떠나는 와중에 원화 가치를 겨우 붙들고 있던 마지막 기둥마저 뽑혀버리는 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재정 붕괴,
기업 엑소더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세 가지 메커니즘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자료는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아주 냉정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내리는 최종 평가는 아주 직설적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경제를 죽였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경제 붕괴는 어쩌다 벌어진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한 정치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생겨난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이 이 분석 전체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패닉을 불러온 건 단순히 이런저런 반기업적인 정책들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웠던 건 이제는 그 어떤 정책이 나와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시장의 확신이었습니다. 바로 이 비관적인 확신이 너도 나도 원화를 내다 파는 셀코리아 사태를 촉발한 진짜 원인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 자료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정치와 경제적 번영 사이에 그 경계에서는 과연 얼마나 취약한 것일까? 오늘 살펴본 이 가상 시나리오는 그에 대한 하나의 어쩌면 좀 섬뜩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치적 결정이 우리의 경제 현실과 얼마나 민감하게 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